네, 오늘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두 성범죄 판결을 짚어보겠는데요. 먼저 조금 전 나온 1심 판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사건인데요. 아마 기억이 가물하실 수 있어서 먼저 사건 당일을 되짚어 보겠습니다. 네,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,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건물 내부 CCTV 영상입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여성,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닫히는 문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. 문이 닫혀 잠기기 전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문이 잠겼습니다. 이 남성의 동작이 1초만 빨랐어도 여성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 남성 문이 닫혔는데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습니다. 이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손등으로 두드리는 모습도 보이고요. 네. 이 현관문 앞 조명이 꺼지자 잠시 계단 근처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듯한 동작도 해보고 그렇네요. 이 문이 다시 열릴 기회를 엿보는 듯 이 잠긴 문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데요. 이 정면에 있는 CCTV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 급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고요. 이렇게 1분 정도를 더 서성인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. 네,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. 당시 이 CCTV가 공개돼서 많은 여성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우려를 표현했었는데 지금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.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네. 다만 이 논란이 됐던 이 징역 1년이 이 논란이 됐던 성폭행 미수에 대한 선고는 아닙니다. 이 남성은 당초 두 가지 혐의를 받았죠. 이 성폭행 미수 그리고 주거 침입 혐의인데요.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지만 이 법원은 이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성폭행 미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. 그렇군요. 주거 침입, 성폭행 미수 중에 주거 침입만 유죄고 성폭행 미수는 무죄다. 그렇다면 어쨌든 주거 침입한 혐의는 확실하다 이렇게 본 거군요. 네,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죄 자체가 이제 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입니다. 그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따라서 승낙 없이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을 통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한 겁니다. 그렇군요.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폭행 미수입니다. 무죄가 나온 건데요. 사실 이 남성이 수차례 현관문 손잡이도 돌리고요. 벨도 누르고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그야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한 거거든요. 집에 들어가려고요. 그런데도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요? 네, 재판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고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저희가 CCTV 영상 화면 이 장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이고 무엇인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걸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이 성폭력 범죄 고의와 관련되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단되는 어떤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명백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는 또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좀 재판부는 함께 본 것으로 보이고요. 또 거기에 더해서 뭔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거는 의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은 또 알 수가 없다. 예컨대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강도, 돈을 목적으로 재산 범죄를 목적으로 하려 했을 수도 있다. 아니면은 또 그 주거 침입해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의심되는 저 상황만으로 성폭행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확실히 국민이 느끼는 약간의 법감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. 사실 만취해서 여성을 뒤따라가기까지 했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문 앞까지 와서 저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.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.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분들 참 살기 힘들죠. 네.
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. 심정적으로는 볼 때 뻔합니다.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저 여성을 따라갖고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뻔하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처벌을 해가지고 일벌 100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. 누구나 들 겁니다.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건데요. 이제 문제는 이 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명확성의 원칙 같은 거가 이제 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네. 판사 얘기는 그겁니다. 피고인 자체도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몰랐었다. 비틀거리면서. 그 다음에 그 시간대는 아주 이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다. 또 그리고 원래대로 그 성폭행을 시도하고자 했다면 구태여 집에까지 따라갈 일이 뭐 있었겠느냐. 다른 시간대에 앞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가능성,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. 네. 거기에다가 그 아파트 내에는 단지 저 여성이 혼자 산다는 인식만 있었겠느냐.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이런 것 등등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판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한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저희가 당초 알지 못했던 정황도 나왔는데요. 당시 남성이 그 여성을 향해서 문틈 사이로 떨어뜨린 물건을 주겠다,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요. 예, 그게 이제 지금 두 가지 그 측면에서 입장인데 상당히 그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아요.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면 이제 CCTV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. 바로 이제 신림역 골목길에 있는 CCTV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CCTV 그 두 개하고요. 또 이제 피해자 진술, 또 이제 그 CCTV에 찍힌 바로 이 그 가해자가 이게 문을 두드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들기면서 밖에 떨어진 물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네. 해요.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문을 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조건을 갖다 제시를 한 것인데 네.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강간 미수에 착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이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또 이 피해자가 한거불능하거나 또는 이제 현저하게 곤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침입을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어떤 일정한 행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이 강간 수단으로서의 협박이라든가 또는 폭행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네. 보게 되면 이번에 정말 일벌 100개를 해가지고 저와 유사한 일들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. 네,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된다고 성폭행 미수가 인정되려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그러면 안에 있는 여성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. 그게 사실 협박에 준하는 행위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이제 네. 미수가 이미 성폭행과 관련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네.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제 폭행과 관련되어서 폭행이나 협박 자체를 모두 다 이 실행의 착수로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. 또 지금 재판부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만약 이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려면 이 여성이 한거불능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을 통해서 도어락이라든가 현관문 손잡이를 이렇게 막 흔드는 것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한거불능할 정도로 협박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벌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또 전문 법관, 법률가라고 하는 전문 법관이 봤을 때 우리 헌법 정신에 맞춰서 처벌을 할 때는 이렇게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감정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
네, 이러한 이유로 성폭행 미수는 무죄를 선고받아 결국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한 가지 이 남성에 대한 정황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. 이 남성이 이렇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. 보니까 2012년에 술 취한 여성을 발견해서 모자를 꺼내 눌러쓰고 미행해서 강제 추행까지 했더라고요. 이러한 전력도 사실 이러한 사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? 네, 유죄 입증의 증거라든가 고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. 2012년도에 강제 추행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유죄가 인정된 다음에 양형에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10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3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에 이런 어떤 추행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범죄도 유죄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 2012년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의심스럽게 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죄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중 8구 그러니까 적어도 열의 9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12년에 추행했다라는 전력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또 한 가지 이 남성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게 있습니다. 이사를 갔다고요? 간기로 한 겁니까? 간 겁니까? 네, 이미 갔다고 밝혔는데요. 이 남성, 이 최후 진술에서 이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뭐 지방으로 이사까지 했다. 네. 이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. 이러면서 선처를 구했는데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 부모님이 있는 경북 김천으로 이사까지 갔다는 겁니다. 이 재판부는 이 남성이 죄를 반성하며 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을 들어서 이 피고인 양형에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서울 신림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. 이러한 부분도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.